신입 경호원 김수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1살 여성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성주그룹 박순철 회장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수정이라는 이름, 그건 3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와 함께 약속했던 이름이었죠. 우리 나중에 아이 생기면 수정이라고 짓자. 맑고 깨끗하게. 그때 그녀가 웃으며 말했던 그 이름. 하지만 재벌가의 반대로 강제로 헤어져야 했고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선 이 경호원의 얼굴이 자꾸만 그녀와 겹쳐 보이고 서류에 적힌 어머니 이름은 이명화. 순철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잡으며 깨달았습니다. 명화. 당신 혼자서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30년 전 사라진 그 여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차가운 2월의 아침 공기가 성주그룹 본사 건물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30층 높이의 건물은 서울 한복판에서 위험 있게 솟아 있었죠. 63살 박순철 회장은 회장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고 거리를 오가는 차들의 경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순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 자리에 오른 지 3년째였지만 여전히 이 무게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마음 한구석이 늘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죠. 30년 전 잃어버린 그 여자의 빈자리는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인사팀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신입 경호팀 인사드리겠습니다. 순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부회장 이준하의 견제가 심해지면서 믿을 만한 경호팀이 필요했던 터였죠. 순철의 사촌이자 회장 자리를 노리는 이준하는 기회만 있으면 순철을 흔들려 했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신중하게 경호원들을 선발했죠. 경력과 신원 조회를 철저히 거친 사람들만 뽑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5명의 경호원이 일렬로 들어섰습니다. 모두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표정은 단정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죠. 순철의 시선이 한 명씩 훑혀가다가 맨 끝에 선 여성 경호원에게 멈췄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고 짧게 묶은 머리와 또렷한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키는 165cm 정도였지만 어깨가 넓고 자세가 꼿꼿해서 더 커 보였죠. 검은 정장 위에 경호원 배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신입 경호원 김수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성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배어 있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철의 머릿속이 띵하고 울렸습니다. 수정이라는 이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죠. 하지만 그 이름이 저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순철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망치로 가슴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죠. 수정이라는 이름이 공기를 타고 순철의 귓가로 들어오는 그 짧은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철은 그제야 제대로 수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저 얼굴, 저 눈매, 저 콧날, 순철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명화였습니다. 아니, 명화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았죠. 수정은 더 각진 턱선을 가지고 있었고
명화보다 눈매가 조금 더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이마에서 코로 이어지는 선, 그리고 무엇보다 입술을 살짝 다물고 있을 때 보이는 그 표정이 명화와 너무나 흡사했죠. 순철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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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오래된 시계의 종소리처럼 머릿속을 울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철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펜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이건 설마. 순철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안이 바싹 마르고 혀가 굳어버린 것 같았죠. 수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다른 경호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철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직 수정의 얼굴만이 선명하게 보였고 그 얼굴 위로 명화의 모습이 겹쳐졌죠. 순철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20년 넘게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위기를 넘겨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얼굴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고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철은 억지로 기침을 한번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높게 나왔지만 다행히 경호원들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나가는 동안 순철은 계속해서 수정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걸음걸이도 왠지 안 찍었죠. 어깨가 살짝 흔들리는 그 걸음걸이. 명화도 저렇게 걸었습니다. 축구선수 특유의 그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순철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머릿속이 계속 띵띵거렸고 귓가에서 맴도는 김수정입니다라는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정, 수정, 수정. 그 이름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죠. 경호원들이 모두 나가고 인사팀장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경호원들 프로필입니다. 모두 경력이 확실하고 신원조회도 깨끗합니다. 순철은 무심코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나이, 경력, 학력들이 차례로 지나갔죠. 그리고 김수정이라는 이름이 적힌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나이 31살, 전직 특수경호 요원, 격투기 유단자, 그리고 사진 속 얼굴을 보는 순간 순철의 심장이 다시 한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수정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지만 눈빛만은 강렬했습니다. 순철은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죠. 명화도 저런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돌진할 때 보여주던 그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눈빛. 순철은 서리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단순한 우연이겠지.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 띵거림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고 수정의 얼굴과 명화의 얼굴이 계속해서 겹쳐졌습니다. 그날 오후 순철은 복도를 걷다가 경호팀 사무실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수정이 다른 경호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죠. 수정은 서류를 보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옆에 있던 남자 경호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순철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정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는 순간 순철과 눈이 마주쳤죠. 수정은 놀란 듯 자세를 바로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순철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지만 가슴 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저녁 순철은 회장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책상 위에는 김수정의 프로필이 펼쳐져 있었고 순철은 그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마음이 불안한 거지? 순철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죠. 30년 전 명화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고 명화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순철은 그 사진과 수정의 프로필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닮았습니다. 확실히 닮았습니다. 콧날의 각도, 이마의 넓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순철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냥 우연이야.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으니까. 하지만 그 말을 스스로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철은 그동안 수정을 멀리서 지켜보았죠.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수정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귓가가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순철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착각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저 명화를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는 명화가 나타났고 그 옆에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순철은 그 아이의 얼굴을 보려고 다가갔지만 깨어나기 직전 아이는 늘 뒤돌아서 사라졌죠. 그러던 어느 날 오전 회사 전체 정기 건강검진이 실시되었습니다. 성주그룹은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전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했고 이번이 봄 검진 시즌이었죠. 본관 1층에 임시 검진센터가 설치되었고 직원들은 부서별로 순서를 정해 검진을 받았습니다. 경호팀도 오전 11시에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었죠. 순철은 회장실 창문으로 1층 로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정이 다른 경호원들과 함께 검진센터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철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 후 순철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신입 경호원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나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어제 나왔습니다. 순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신입 경호원들이니까. 혹시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 결과를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비서는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순철은 자신이 왜 이런 요청을 하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수정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막연한 충동이었죠. 일주일 후 인사팀에서 신입 경호원들의 건강검진 결과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비서가 회장실로 가져온 파일은 5명 분량이었죠. 회장님, 신입 경호원들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고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서는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갔습니다. 순철은 파일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순철은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남자 경호원의 결과였습니다. 순철은 특이사항란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내용이 없었죠. 두 번째, 세 번째 파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번째 파일을 열 때쯤 순철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수정의 파일이 나올 차례였죠. 순철은 네 번째 파일을 빠르게 넘기고 5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김수정, 31세, 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철은 파일을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검진 날짜, 검진 항목, 그리고 결과란이 이어졌죠. 순철은 특이사항란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철은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실망했습니다.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요? 순철은 파일을 덮으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본 검사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혈압, 당뇨, 간 기능,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순철의 눈이 혈액 검사 결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혈액형 항목에서 순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혈액형 RH-AB형, 순철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손에 쥔 파일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앞의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죠. 순철은 그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RH-AB형. 틀림없었습니다. 순철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RH-AB형이라고 적혀 있었죠. 순철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RH-AB형이었습니다. 한국인 중에서 1000명에 1명꼴로만 나타나는 희귀 혈액형이었죠. 순철은 평생 이 혈액형 때문에 병원에서 특별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수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헌혈도 정기적으로 했고 가족력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만큼 드문 혈액형이었죠. 순철은 파일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이건 우연일 리가 없어. 순철은 중얼거렸습니다. 수정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얼굴도 명화를 닮았고 이제는 혈액형까지 자신과 같다니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순철은 다시 파일을 들어 생년월일을 확인했습니다. 31살 순철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30년 전 명화와 헤어진 그 해가 정확히 30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기간 9개월을 더하면 31살이 맞았죠. 순철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얼굴, 나이, 그리고 혈액형. 순철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죠.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순철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비서실장, 잠깐 들어와 주시겠습니까? 잠시 후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순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호팀 김수정 씨 인사 파일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신입이니까 배경을 좀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순철은 다시 건강검진 파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RH-AB형 그 글자가 눈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10분 후 비서실장이 파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 순철은 파일을 받아들고 비서실장을 돌려보냈습니다. 혼자 남은 순철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김수정의 이력서와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죠. 학력, 경력, 자격증, 그리고 가족관계. 순철의 눈이 가족관계란에 멈췄습니다. 부친 미상, 모친 이명화. 순철의 손에서 파일이 떨어졌습니다. 명화, 순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명화, 그 이름이었습니다. 30년 전 사랑했던 바로 그 여자의 이름이었죠. 순철은 바닥에 떨어진 파일을 주워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이명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철은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명화가 임신했다는 것을, 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딸이 지금 이 건물 어딘가에서 경호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순철은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순철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명화, 당신. 혼자서 순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3살 남자가 회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잃어버린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사랑했던 여자, 알지도 못했던 딸,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 순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순철은 그날 밤 회사에 남았습니다. 집에 갈 수가 없었죠.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고 혼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자 건물은 텅 비었고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순철은 회장실 책상 앞에 앉아 김수정의 파일을 펼쳐 놓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수정의 사진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죠. 순철은 그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수정,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봄날 저녁이었죠. 벚꽃이 흩날리는 산책로를 명화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명화는 밝은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를 한쪽으로 묶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죠. 명화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순철 씨, 우리 나중에 아이 생기면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순철은 명화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좋은 이름으로 지어야죠. 뭐가 좋을까요? 명화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수정이 어때요? 맑고 깨끗하게 살라고요. 순철은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아요. 수정이. 우리 딸 이름은 수정이로 하죠. 순철은 책상에 엎드려 그때의 기억을 곱씹었습니다. 명화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수정이 어때요?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을 가진 여자가 이 건물에 있습니다. 명화의 딸, 아니 자신의 딸로. 순철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출생 정보가 나왔죠. 출생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보건소. 순철의 심장이 다시 한번 빠르게 뛰었습니다. 양평, 그곳은 명화가 사라진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30년 전 명화와 헤어진 후 순철은 미친 듯이 명화를 찾아다녔습니다. 명화의 집, 축구장, 친구들, 모든 곳을 뒤졌지만 명화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죠. 그러다가 한 친구에게서 명화가 양평 쪽으로 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순철은 양평까지 찾아갔지만 명화를 찾을 수 없었죠. 그리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화는 거기 있었던 겁니다. 양평에서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었던 거죠. 순철은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첫째 이름이 수정입니다. 자신과 명화가 약속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죠. 둘째, 나이가 31살입니다. 명화와 헤어진 시점으로부터 9개월 후에 태어났습니다. 셋째, 혈액형이 RH-AB형입니다. 한국인 1000명 중 1명만 가지는 자신과 똑같은 희귀 혈액형이었죠. 넷째, 어머니 이름이 이명화입니다. 다섯째 출생지가 양평입니다. 명화가 사라진 바로 그곳이었죠.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순철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순철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있었구나. 순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명화, 당신 왜 말하지 않았어요? 순철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그 긴 세월 동안 명화는 혼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순철의 도움도 없이 말입니다. 순철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명화의 사진이 들어 있었죠.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한 사진이었습니다. 순철은 그 사진과 수정의 프로필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닮았습니다. 확실히 닮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수정은 명화의 딸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순철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정에게 다가가서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명화를 먼저 찾아가야 할까요? 순철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길었고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순철은 더 이상 그때의 33살 청년이 아니었고 명화도 분명 변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철은 여전히 명화를 사랑하고 있었고 이제는 딸까지 있었습니다. 순철은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현재 주소가 나왔죠. 서울시 노원구. 순철은 그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 이명화의 주소도 찾았습니다. 같은 주소였습니다. 수정과 명화가 함께 살고 있었던 겁니다. 순철은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명화를 만나야 했습니다. 30년 만에라도 진실을 마주해야 했죠. 그날 밤 순철은 회장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눈을 감으면 명화의 얼굴이 떠올랐고 수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입 경호원 김수정입니다.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철은 소파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고 서울의 하늘이 천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철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순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때로 말이죠. 계절은 봄이었습니다. 33살의 순철은 성주그룹의 후계자로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순철에게 기업의 모든 것을 가르치려 했고 그중 하나가 사회공헌 활동이었죠. 기업은 사회의 빚을 지고 있다. 그 빚을 갚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철은 지역 스포츠 후원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성주그룹은 매년 지역 사회의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이번에는 동네 축구교실이 대상이었죠. 순철은 담당 팀장과 함께 서울 외곽의 한 동네 축구장을 방문했습니다. 3월의 따뜻한 오후였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축구장에 도착했을 때 순철은 멀리서 아이들이 공을 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0명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운동복을 입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호루라기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2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고 짧게 자른 머리가 바람에 흩날렸죠. 저분이 이명화 코치님입니다.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였는데 부상으로 그만두고 지금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순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명화는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웃고 있었죠. 괜찮아, 다시 해보자. 멀리서도 들리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순철은 명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주그룹에서 나온 박순철입니다. 순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명화는 손에 묻은 흙을 털고 악수를 받았습니다. 아, 후원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명화의 악수는 힘이 있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순철은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죠. 시설이 많이 낡았네요. 순철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축구장 바닥은 군데군데 패여 있었고 골대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네, 예산이 부족해서요. 그래도 아이들은 행복해해요. 명화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철은 명화의 그 웃음에 또 한 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태양처럼 밝은 웃음이었죠. 그날부터 순철은 자주 축구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설 개선을 논의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명화를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명화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이들의 연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명화는 순철에게 축구선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무릎 부상이 왔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더 좋거든요. 명화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났습니다.
순철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재벌 후계자라는 게 부담스러워요. 아버지의 기대, 주변의 시선 모든 게 무겁습니다. 명화는 순철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힘들겠네요. 하지만 순철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요. 순철은 명화의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계절이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축구장 개보수 공사가 시작되었고 순철과 명화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명화는 우산 없이 서 있던 한 아이에게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고 빗속으로 뛰어갔습니다. 순철은 급히 우산을 들고 명화에게 달려갔죠. 코치님, 순철이 명화에게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눈을 마주쳤습니다. 명화의 얼굴에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순철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화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순철은 명화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확신했고 명화도 순철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왔고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순철은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명화 씨,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서였습니다. 명화는 놀란 표정으로 순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철 씨, 저는 명화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잖아요. 순철은 명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관없어요. 제가 지킬게요. 명화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비밀이어야 했습니다. 재벌가의 아들과 평범한 축구 코치의 연애는 허락될 수 없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몰래 만났고 조용한 곳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을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아이 생기면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명화가 물었습니다. 순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이름으로 지어야죠. 명화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수정이 어때요? 맑고 깨끗하게요. 순철은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아요. 수정이. 우리 딸 이름은 수정이로 하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봄 순철의 아버지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비서실에서 순철을 미행한 결과였죠. 아버지는 격노했습니다. 평민 출신 운동선수라니 안 돼. 당장 헤어져. 순철은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명화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명화에게 협박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명화를 찾아왔고 경고했습니다. 박순철과 헤어지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 가족이 다칠 수도 있소. 명화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명화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명화는 고민했습니다. 순철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순철의 인생이 망가질 게 분명했습니다. 재벌가는 절대 명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순철은 후계자 자리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명화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떠나기로 순철을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 만남의 날 명화는 순철에게 말했습니다. 순철 씨, 저 이제 못 봐요. 순철은 놀라서 명화를 붙잡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명화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미안해요. 명화는 순철의 손을 뿌리치고 떠났습니다. 순철은 뒤쫓았지만 명화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명화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순철은 미친 듯이 명화를 찾아다녔지만 허사였습니다. 명화는 양평으로 내려가 혼자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수정이라고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약속했던 그 이름으로 말입니다.
순철은 회상에서 깨어났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명화. 당신은 그렇게. 혼자서 순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길었고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찾았습니다. 명화를, 그리고 딸을. 순철은 결심했습니다. 명화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순철은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명화를 만나러 가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죠.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명화는 자신을 용서할까요? 아니, 그 전에 만나주기는 할까요? 순철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회장실에서 명화의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순철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순철은 평소 타던 회장 전용 차 대신 자신의 개인 차를 몰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가야 했습니다. 특히 수정이 알아서는 안 되었죠. 순철은 내비게이션에 노원구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잘못 누르고 다시 입력했습니다. 1시간 정도 달린 끝에 차는 노원구의 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빌라와 다세대 주택들이 늘어서 있었고 골목은 좁았습니다. 순철은 차를 골목 입구에 세우고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고 저녁 식사 냄새가 곳곳에서 풍겨왔죠. 순철은 문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멈췄습니다. 2층 201호, 문패에는 이명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철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고 목이 메었죠. 순철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2층에 도착했을 때 순철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낡은 철문 너머로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명화가 저 안에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그 사람이 말이죠. 순철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 버튼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명화의 반응이 두려웠죠. 만약 문전박대를 당하면 어떡하죠? 만약 명화가 자신을 원망한다면요. 순철은 손을 떨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순철은 다시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짧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순철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고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명화가 서 있었습니다. 59살의 이명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순철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명화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누구세? 명화의 말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명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죠. 오빠. 명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순철도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명화야. 순철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명화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날 찾았어? 명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철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딸이 있었구나. 순철의 말에 명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정이, 우리 딸이 내 회사에 경호원으로 있더라. 순철이 말했습니다. 명화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 명화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명화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서, 찾지 못해서. 두 사람은 그렇게 현관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순철은 명화를 꼭 안았고 명화는 순철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혼자서 키웠어. 순철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명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았어. 수정이가 있어서 행복했어. 하지만 명화의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죠. 주변은 어두워졌고 찬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명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안으로 들어와 명화가 말했습니다. 순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명화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수정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순철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수정, 학교 다닐 때의 수정, 그리고 경호원 훈련을 받을 때의 수정. 순철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네. 순철이 중얼거렸습니다. 명화는 차를 끓여왔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고 명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임신한 걸 숨겼냐고 물어볼 거지. 순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알아. 나를 위해서였다는 거. 명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아버지 사람들이 날 협박했어. 헤어지지 않으면 오빠랑 내 가족이 다칠 거라고. 그때 임신한 걸 알았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오빠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 순철은 명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나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구나. 명화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야. 선택한 거야. 수정이를 선택했고 오빠 미래를 선택했어. 순철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지금 명화는 어떻게 지내? 순철이 물었습니다. 명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몸이 좋지 않아. 작년에 병원에서 검사받았는데 명화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병이야? 명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 병은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순철은 명화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병원비든 뭐든. 순철이 말했습니다. 명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순철은 명화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명화야, 난 30년 동안 널 도와주지 못했어. 이제라도 제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게 해줘. 명화는 순철의 눈을 바라보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30년의 세월을 한 번에 다 채울 수는 없었지만 시작이었죠. 명화는 수정을 혼자 키우며 겪었던 일들을 들려주었고 순철은 명화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어. 순철이 말했습니다. 나도. 명화가 대답했습니다. 수정이한테 어떻게 말할까? 명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함께 말하자. 둘이서. 수정이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명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이제는 숨길 수 없지.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연결된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틀 후 순철은 명화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수정이를 만나고 싶어. 함께 말하자. 명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두 사람은 토요일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수정이 쉬는 날이었죠. 순철은 명화에게 조용한 카페 주소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이었고 개인 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순철은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수백 번 연습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없었죠. 저녁 6시 순철은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개인 룸으로 안내받았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순철은 창가에 앉아 손을 떨며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명화가 들어왔습니다. 명화도 긴장한 표정이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왔어. 명화가 말했습니다. 순철은 일어나 명화를 맞았습니다. 수정이는 순철이 물었습니다. 곧 올 거야. 내가 카페에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어. 명화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10분 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수정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경호원 정복이 아닌 편한 옷차림이었고 머리를 풀어내리고 있었죠. 엄마 무슨 일이야? 수정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순철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수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명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정아 앉아, 명화가 말했습니다. 수정은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철과 명화를 번갈아 보며 무슨 일인지 짐작하려 했죠. 명화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정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명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정은 긴장한 표정으로 명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정 씨. 아니, 수정아, 순철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죠, 내가. 내 아버지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카페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수정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고 눈만 크게 떴습니다. 뭐? 라고요. 수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화가 수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정아, 엄마가 미안해. 30년 동안 숨겼어. 명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정은 손을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아빠는 돌아가셨다고. 수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명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 미안해. 순철이 일어나 수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정아, 내 말 좀 들어줘. 수정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30년이나. 30년 동안 저를 버린 거잖아요. 수정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순철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버린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있는 줄도 몰랐어. 명화가 일어나 수정을 안으려 했습니다. 수정아, 엄마가 숨긴 거야. 오빠는. 아빠는 몰랐어. 수정은 명화를 밀쳤습니다. 왜요? 왜 숨겼어요? 수정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명화는 무릎을 꿇고 수정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오빠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순철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정아, 내가 너희 엄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재벌가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내 엄마는 임신 사실을 숨기고 혼자 떠났어. 나를 위해서. 순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내 엄마를 찾아다녔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리고 30년이 지났지. 수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제가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수정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순철과 명화는 수정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넌 사랑받고 태어났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야. 순철이 말했습니다. 수정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함께 지은 거야. 명화가 덧붙였습니다. 순철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걸 봐. 내 혈액형 RH-AB형. 나와 같아. 한국인 1000명 중 1명만 가지는 혈액형이야. 그리고 내 생일, 내 출생지,
모든 게 맞아떨어져 수정은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흐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확실했습니다. 정말 제 아빠예요.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빠야. 수정은 순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명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수정을 기다렸죠. 한참의 침묵 끝에 수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순철은 무너졌습니다. 수정아. 순철이 수정을 꼭 안았습니다. 명화도 함께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카페 개인 룸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가족이 마침내 만났습니다. 늦었지만 완전한 가족이 되었죠. 울음이 잦아들고 세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정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철은 명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려고 가족으로. 명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정아, 늦었지만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며칠 후 순철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성주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순철은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순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재벌가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죠.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와의 사이에 딸이 있다는 것을.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순철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고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이것이 스캔들이 되든 논란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제 선택입니다. 순철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명화가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치던 축구장이 있던 곳을 찾았습니다. 순철의 차는 서울 외곽의 그 동네로 향했죠. 명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많이 변했네. 그곳은 이제 낡은 축구장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고 그 옆에는 깔끔한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려 공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골대가 저기 있었어. 명화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놀이터가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여기서 처음 오빠를 봤어. 정장 입고 서 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 명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철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축구장은 사라졌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비 오던 날 여기서 우산 씌워줬을 때 내 인생이 바뀌었어. 순철이 말했습니다. 수정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로맨틱하네요. 지금은 다 바뀌었지만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공원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명화가 순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이제야 집에 온 기분이야. 순철은 명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야.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부터 잘할게. 수정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축구장은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고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들은 마침내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시작이었죠. 사랑은 시간을 넘어 가족을 완성시켰고 진실은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세 사람은 공원을 떠나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이 펼쳐져 있었고 그 길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